오늘은 세 번째 사례로 위기 관리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가면 흔하게 이루어지는 잘못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위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위기를 사전에 정의하는 거고 이를 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큰 위기들을 골라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위기를 정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한다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관리하는 걸 위기 관리로 알고 있는 아주 정말 모순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보면 대개 이제 이렇게 위기가 자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컨선에서 그 다음에 리스크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계별로 보면 이 단계마다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위기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하는 경우 이제 대개 위기가 이제 요 정도 시점에서 발생이 되면 그게 어떤 때냐면 프로젝트 중반 이후 그 다음에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 프로젝트의 현장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예산의 8, 90%가 이미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문제를 위기가 발생이 됐으니까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엄청나게 돈 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납기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의 정확한 정의는 사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안 일어나게끔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 관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기는 이제 컨선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는 바로 이 다음 단계부터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징조와 징후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에서 계속 이 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 앞에는 이제 좀 프로젝트 초기에는 할 일도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대신 중반 이전에 우리가 위기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이 위기는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일어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웬만하면 우려가 되는 모든 거는 위기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기에는 여기 보셨듯이 테크니컬 리스크가 있고 프로젝트 리스크가 있고 비즈니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할 때는 그 리스크 지수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사전 관리 중심의 위기 관리를 개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 관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절차 중심의 어떤 흐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흐름도를 정의해 놨는데 착수 단계에서는 선행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합니다. 이건 과거의 자료라든가 실제 하여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팀원들이 모여서 각각의 그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불안한 거, 이 프로젝트 하면서 불안한 모든 거는 우리가 이제 위기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빈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식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을 모아서 이제 영향력이 큰 애들을 적은 애, 중간 거, 적은 애들을 이렇게 모여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프로젝트 계획서에 우리가 추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 대중소로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대상의 이제 위기들이 정의가 되고 나면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위기를 처리를 해야 되게 되는데, 대개 위기 처리는 그 주간 보고회의나 월간 보고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처리할 때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방향은 간단하죠. 이번에 이 위기를 처리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는 바쁘니까 힘들고, 대개 이제 중간 과정쯤 되고 중반을 넘기기 전이 이제 그래도 위기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계산한 다음에 위기 처리를 하게 되면 감시 및 통제에서 이 위기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징후 단계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처리함으로써 위기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그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에서 보면 위기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제가 여기 붉은식으로 마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제 착수 단계에서는 선제 위험 요소 등 이러한 부분을 정의를 하는 거고, 계획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별, 평가, 그 다음에 대응 계획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전체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는 거고, 실행 단계에서는 그 앞에서 정의된 그런 위기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처리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처리해야 될 때는 이 통제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위기 관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